자, 다시 이제 의문론 넘어와서요. 이 야콥슨이 발전시켰던 현대 의문론은 또 다른 말로는 음소론이라고도 칭해지는데요. 포놀로지와 포네틱의 차이겠죠. 근데 이 의문론 혹은 음소론의 과제가 뭐냐면은 언어로서 내뱉어진 음성, 즉 말소리가 하나의 언어적 질서, 즉 랑그 안에서 어떻게 다른 소리들과 구분될 수 있고 식별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인 거죠. 말하자면은 소실의 기호학에서 문제가 기호들 간의 차이 관계의 작동 방식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야콥슨에게 있어서 의문론의 문제는 바로 의문론적 체계 안에서 음소들 간의 차이 관계가 작동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밝혀내려는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야콥슨은 12가지의 이항적 대립이라는 관계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항 대립. 이항 대립적 모델을 통해서 음소의 구조 내지는 음소의 체계를 밝혀내고자 시도했던 거죠. 왜 대립인가? 왜 두 가지의 대립인가? 이항 대립인가? 어떤 음은 모음일 수도 있고 비모음일 수도 있어요. 그 음은 모음이거나 또는 비모음입니다. 여기서 모음과 비모음은 서로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또 어떤 음은 자음이거나 비자음이에요. 또 어떤 음은 비음이거나 구강음이고 유성음이거나 무성음이고 끊기는 소리일 수도 있고 연속성이 있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집약적인 소리일 수도 있고 확산적인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울리는 소리거나 아니면 모이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2가지의 물음을 제기할 경우 대립되는 12가지의 대립상들을 우리는 얻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들이 이항적 대립상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콥슨은 12가지의 이항적 대립이 있다고 봤고 이 이항적 대립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음소들을 목록화할 수 있다고 봤어요. 12가지의 대립관계를 가지고 모든 음소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음소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어떤 야심을 품었던 거죠. 자, 야콥슨은 이렇게 이항 대립관계를 통해서 의문론을 체계화하고자 시도를 했고 이때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이항 대립의 조합을 몇 번 반복할 경우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비트라는 컴퓨터 용어가 있죠. 비트가 정보량의 최소 기본 단위입니다. 정보의 기본 단위인데 이 비트를 이진법 체계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이진법 체계를 통해서 표시를 할 수 있죠. 뭐 1비트를 0 그리고 1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0, 1 이런 식으로도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0과 1은 0이거나 1이다. 그러니까 0과 1이 서로 지금 대립되는 이항적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요 이항 대립 관계를 우리가 정구의 예를 들어서 0을 점등에다가 표시를 점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1을 소등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0은 스위치를 켜서 전등을 밝히는 거고 1은 스위치를 꺼서 전등을 끄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이때 이렇게 표시된 하나의 정보 키거나 끄거나 이거를 1비트라고 일단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구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의 전구를 갖고 그거를 끄거나 키거나, 이게 1비트라고 본다면은, 만약에 전구가 두 개일 경우는 어떨까? 결국 가지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상태가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전구가 두 개일 경우, 전구 두 개, 전구 A가 있고 전구 B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상태를 00, 01, 10, 11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전구 A를 첫 번째 전구를 킬 수 있고, 이와 동시에 두 번째 전구도 역시 킬 수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전구는 켰지만 두 번째 전구는 끌 수 있어요. 또 첫 번째 전구는 껐지만 두 번째 전구는 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전구와 두 번째 전구 모두 끌 수 있죠. 그러니까 둘 다 키거나 둘 다 끄거나,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키거나 끄거나를 통해서 결국 네 가지의 상태가, 이 두 가지를 종합한 상태가 가능하게 되죠. 지금 이게 바로 2비트 단위의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비트 같은 경우는 모두 네 가지의 상태에 상응하고 있죠. 그러면은 전구가 3개로 늘어나면 어떨까? 그러면 3비트인데 예, 가지수가 늘어나야겠죠. 다 키고 다 키고 다 키고, 하나만 키고 하나 끄고 두 개는 키고, 그다음에 그러면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가 가능하죠. 대충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8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바로 지금 8비트의 정보죠. 8비트, 아니죠. 3비트죠. 3비트. 3비트의 정보죠. 3비트가 8개에 상응한다. 자, 2비트가 4개, 3비트가 8개.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4비트로 올라가면 전구 4개일 경우에는 더 늘어나서 16가지 상태를 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8비트로 가면은, 전구 8개로 가면은 모두 256가지의 상태, 256가지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그게 바로 1바이트죠. 1바이트가 결국 256가지의 상태, 그러니까 8개가 256가지의 상태로 표시되는 경우가 바로 1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야콥스는 이항대립 관계를 통해서, 특히 12개의 이항대립 관계를 통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음소 체계들이, 그러니까 프랑스어 체계든 아니면 독일어 체계든 한국어 체계든 그 체계들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결국에는 모든 음소의 체계가 12비트, 그러니까 12번의 0이거나 1이거나의 선택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는 걸 뜻하게 되겠죠. 결국 이항 대립의 조합을 되풀이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많은 상태들을 의문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야콥스는 생각했던 셈입니다. 그리고 레비스트로스는 야콥스는 이 생각을 인류 사회의 제도들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려고 시도했어요. 인간이 구축한 문화에는 굉장히 수많은 현상들이 있죠.
이 수많은 현상들을 정돈하고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이항대립적 관계들이 있지 않을까? 마치 야콥슨이 모델로 삼았던 12개의 이항대립적 관계들처럼 모델이 될 수 있는 이항대립적 관계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이항대립적 관계를 통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문화 현상들, 수많은 굉장히 많은 문화 현상들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또 설명해낼 수 있지 않을까? 즉 체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던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레비스트로스는 예를 들어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친족 체계를 분석합니다. 네. 또 신화 체계를 연구할 때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요. 말하자면은 레비스트로스는 지금 소실의 구조주의적 발상과 그걸 계승한 야콥슨의 의문론적 발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기호나 또는 음소가 그 자체의 어떤 실체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호들이나 다른 음소들과 어떤 차이 관계, 대립 관계를 통해서 그 의미를 체계 안에서 규정받게 된다. 그 가치에 따라서 라고 봤듯이 마찬가지로 레비스트로스는 언어 현상이든 아니면 신화 현상이든 아니면 친족 관계 현상이든 그 개별적인 현상들이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체계를 전제로 해서 그 관계 안에서 체계 안에서 그것들이 다른 현상들과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가치를 그와 더불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라고 봤다는 거죠. 결국 문화 현상들이 어떤 독립적 실체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관계의 이항적 대립, 그러니까 변별적 관계가 주는 위치나 값과도 같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으로 봤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세계에 있는 모든 친족 관계를 2비트, 그러니까 4번의 0 또는 1의 선택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다양한 사회 집단들에 존재하고 있는 친족들 간의,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가까움과 먼, 그러니까 친밀함과 소원함 둘 중 하나 어느 쪽인지를 조사를 했고 그 조사한 결과 결국에는 모든 가족 집단들이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사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가족 집단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그리고 외삼촌, 조카 관계에 있어서 가능한 2가지 선택, 그리고 남편, 아내, 형제자매 관계에 있어서 가능한 2가지 선택을 합한 총 4가지의 상태, 그러니까 2비트적 상태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었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와 아들, 외삼촌, 조카 관계 한 묶음, 그리고 남편, 아내, 형제, 자매 관계 한 묶음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가까울 경우, 그러니까 친밀할 경우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는 멀다, 그러니까 소원하다. 이걸 0이라고 보고, 또 거꾸로 조카와 외삼촌, 그러니까 외삼촌과 조카 관계가 가까울 경우 아버지, 아들 관계는 멀다. 이걸 1로 볼 수 있단 말이죠. 아버지, 아들, 외삼촌, 조카. 아버지, 아들, 외삼촌, 조카 관계. 그러니까 0 같은 경우 이 관계가 가까울 경우 플러스라는 기호를 사용하고요. 관계가 멀 경우 마이너스라는 한번 기호를 사용해 보죠. 가깝다, 멀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친밀할 경우 외삼촌 조카 관계는 네, 소원하다, 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일 같은 경우 외삼촌 조카 관계가 친밀할 경우 아버지 아들 관계는 멀다. 네, 마이너스죠. 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남편 아내 그리고 형제자매 관계죠. 여기서 남편과 아내는 말 그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 형제자매 관계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형제자매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삼촌과 외삼촌, 고모와 이모, 그들과 아버지의 관계 또는 어머니의 관계, 이게 바로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형제자매 관계인 거죠. 이때 영은 남편 아내 플러스 가까운 거죠. 이때 형제자매는 마이너스. 그리고 1 같은 경우 형제자매가 플러스 친밀할 때 남편 아내는 소원해집니다. 보시다시피 각각의 선택에 있어서 이항 대립적인 선택지가 존재하고 있죠. 아버지 아들이 가까우면 외삼촌 조카가 멀고, 외삼촌 조카가 가까우면 아버지 아들이 멀고,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편 아내 형제자매도 마찬가지로 남편 아내가 플러스면 형제자매 아내 마이너스, 형제자매가 플러스면 남편 아내 마이너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것들을 그 2비트 체계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진법적 체계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결국 뭐 이렇게 나오겠죠. 00, 01, 10, 11. 즉 아버지와 아들은 친밀한 반면, 아버지와 아들은 친밀한 반면 외삼촌과 조카 관계는 서운하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남편 아내 형제자매 이 자리죠. 두 번째 자리. 경우 0이니까 남편 아내가 관계가 가까우면은 형제자매,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의 형제자매 간의 관계는 서운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겠죠. 그 다음에 0 똑같죠. 그리고 1 바뀌었어요. 남편 아내 형제자매 관계. 이 경우는 형제자매 관계가 가까우면은 남편 아내 관계는 멀다가 됐고, 또는 거꾸로 다시금 돌아와서 아버지 아들 외삼촌과 조카 관계를 볼 경우 외삼촌과 조카 관계가 가까우면은 아버지 아들 관계는 멀다. 그리고 남편 아내 형제자매 관계로 보면은 남편 아내 관계가 가까우면 형제자매 관계는 멀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1. 첫 번째 1은 아버지 아들 관계, 외삼촌 조카 관계. 외삼촌 조카 관계가 가까우면은 아버지 아들 관계는 멀다. 그리고 남편 아내 형제자매 자리에서는 형제자매 관계가 가까우면 남편 아내 관계가 멀다. 이렇게 4개의 가지수가 나오죠. 지금 이거를 마치 레비스트로스는 야콥슨의 그 이항 대립 관계처럼 친족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건 일종의 공식 내지는 법칙과도 같은 거죠. 어떤 문화권에서든 남편 아내 관계가 가까우면은 남편과 그 형제 자매 간의 관계는 멀다. 아니, 아내와 그 형제 자매 관계는 멀다. 또는 어떤 문화권에서든 아버지 아들 관계가 가까우면은
삼촌과 조카 관계는 멀다.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멜라네시아의 트로브리안드 제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좋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좋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좋다는 것은 곧 여기에 해당하죠.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좋다. 자, 그러면 이 경우 우리가 레비스트로스가 제시한 도식에 의하면은 보자면 외삼촌 조카는 필연적으로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레비스트로스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트로브리안 제도에서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좋다 그랬죠? 예. 반면에 외삼촌과 조카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지금 이 공식이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반면에 코카서스의 체르케스족이 있는데 체르케스족은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안 좋아요. 자,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안 좋다. 그럼 여기서 1에 해당하죠. 그렇다면은 외삼촌과 조카 관계는 당연히 사이가 좋겠죠. 예, 실제로 외삼촌은 조카 결혼식 때 말을 사줄 정도로 조카의 사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트로브리안 제도로 돌아와서 여기서 부부는 친밀합니다. 남편 아내 관계. 근데 부부 관계가 친밀하면은 형제자매 관계가 소원해진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트로브리안 제도에서 부부는 친밀하지만 형제자매 관계에 있어서는 엄격한 터부가 존재해요. 남자와 여자아이가 뭐 한 방에 못 잔다거나 뭐 그런 터부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코카서스의 체르케스족으로 돌아와서 형제자매가 함께 잘 정도로 친밀하고 터부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식에 의하면은 남편 아내 관계는 안 좋아요. 예, 실제로 코카서스의 체르케스족에서 남편과 아내는 둘이서 함께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 없을 정도로, 공적 장소에 나서는 일이 없을 정도로 관계가 멉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금 우리가 봤던 두 가지의 이항 대립적 관계에서 있어서의 이 네 가지 선택지를 레비스트로스가 하나의 관계 등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지금 강의문에 나와 있는 그 도식인데 이 등식을 갖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그건 우리가 좀 쉬었다 하기로 하고요.